안녕하십니까, 서기입니다. 네, 오늘은 CAD의 전체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강의고요. CAD를 전체적인 으로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흐름을 알아가는 강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CAD는 오토데스크에서 만든 설계용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이제 2021 버전이고요. 제 시험판으로 일단 다운받아서 강의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먼저 빔 문서를 하나 만들 텐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도면 만드실 때 CAD에서는 주로 이제 축적을 이용해서 도면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1:1 스케일로 그리기도 하는데, 처음에 연습하실 땐 A4 용지 정도로 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밀리미터 기준으로 미터법으로 할 거니까 빔 문서 이거 클릭하시고, 여기 오른쪽 밑에 보시면 템플릿 미터법 없이 열기라고 되어 있는 거 클릭하시면 이제 밀리미터 단위로 그 설정된 도면이 열어집니다. 네, 여기서 가장 처음에 하실 명령은 일단 명령은 여기 아래에서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마우스를 여기에다 둔 상태에서, 화면의 중앙에 둔 상태에서 모든 명령어들은 키보드에서 직접 입력해 버리셔도 돼요. 가장 첫 번째 알아보실 명령은 그 용지의 크기를 설정하는 리미트라는 개념입니다. 리미트라고 입력해서 엔터를 치시면요, 왼쪽 아래 구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그냥 기본적인 값, 여기 하단을 봐주시면 됩니다. 0,0 그대로 엔터를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 우리가 A4 같은 경우엔 297mm에 210mm, 그러니까 29에 그 21cm거든요. 그러면 가로 297,210이라고 입력하시면 이제 A4 용지로 세팅이 된 겁니다. 근데 안 보이죠? 이제 이걸 보이게 해주는 게 그리드라는 건데, 여기서 요거 클릭하셔도 화면상에 이제 나오는데, 그 스크롤을 위아래로 이제 올리거나 내려 보시면 이렇게 확대 축소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가운데 스크롤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서 움직이시면 이런 형태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그리드에 시작되는 이 부분이 0,0, 여기가 29, 그러니까 A4의 가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9.7cm 그 다음에 21cm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그리드 단위도 여러분께서 그 설정하실 수가 있는데, 그리드 단위를 2mm, 5mm 정도로 조정하고 싶다. 그럴 땐 그리드라고 치셔가지고 5라고 하시면 이제 이 그리드의 간격 하나가 이제 5mm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이거는 그리드는 참조 영역이기 때문에 실제 끄셔도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을 하나 그려볼 텐데, 여기서 위에 선 클릭하셔가지고 아무 데서나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직접 그리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또 가면 알아서 스냅으로 열리고, 그만하고 싶으면 ESC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선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선 그리고 싶다. 또 한 가지는 LIN이라고, 라인이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를 치셔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선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ESC 키나 엔터 치시면 이렇게 되고요. 다시 또 L이라고 입력하셔가지고 엔터 치셔도 마찬가지로 선을 그리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보시면 하단에 닫기라고 C라고 되어 있죠. C 입력한 다음에 엔터 치시면 처음 시작점으로 이런 식으로 삼각형을 직접 그려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선택은 크게 CAD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윈도우 방식과 크로스 방식인데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윈도우라는 형태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한 다음에 클릭을 하면 이 안쪽에 들어오는 유일한 완벽한 선은 이 부분이죠. 제가 이 선은 이렇게 하시면 다 들어오질 않고 이렇게까지 해야 전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즉 윈도우라는 개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건데, 그 안쪽에 도형이 완벽하게 들어와야 선택이 되는 방식이고요. ESC 키 누르시면 선택을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클릭해서 왼쪽으로 가시면 크로스라 그래서 점선으로 표시가 되죠, 지금. 그리고 색상도 좀 다른데, 요거는 이 선에 걸리기만 해도 선택이 되는 형태입니다. 선택을 하신 다음에 삭제는 딜리트를 누르시면 되죠. 즉 이렇게 선택하시면 그 완벽하게 안쪽에 들어오는 것만 선택이 되고, 여기서 왼쪽으로 선택하시면 그 이 사각형 창에 걸리기만 해도 다 선택이 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제가 다 선택해서 딜리트로 지웠습니다. 원은 포인트, 이 중심점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가로로, 예를 들어서 제가 50집, 그러니까
그 5cm 정도, 반지름이 5cm입니다. 그러면 지름은 이게 10cm짜리 원을 그리게 된다라는 거고요. 네,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리실 수가 있고, 원 그리는 명령으로 직접 그리실 수도 있어요. CIL, CLE, 서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데를 클릭해서 다시 반지름 제가 50 이렇게 하시면 원을 직접적으로 그리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인으로 여기에서 제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나 그어 보고요. 또 여기에서 이렇게도 하나 그어 볼게요. 이번에 해보실 건 이제 줌인데, 줌은 스크롤로 하시는 게 일단 제일 쉬워요. 그 키보드에서, 그러니까 마우스의 스크롤을 위로 올리시면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아래로 내리시면 축소가 되고, 확대하신 상태에서 스크롤 버튼을 누르고 계시면서 이동하셔가지고 어떤 포인트로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께서 그 간편하게 확대 축소를 하실 수가 있고, 전체를 다 보고 싶다 그럴 땐 줌이라 그래서 Z라고 입력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 다 보고 싶을 땐 A 그러시면 화면 전체를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줌 인 아웃 개념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선을 하나 이렇게 그리는데 잘못 그렸어요. 그럴 땐 U라고 치신 다음에 엔터 치시면 언두라 그래서 마지막에 했던 명령을 취소를 합니다. 또 한 번 하면 취소를 이런 식으로 하게 되고, 어떤 명령이든지 간에 모두 다 언두는 가능합니다. 네. 이제 복사 명령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복사는 뭐 그 카피죠. 네. 복사하는 방법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복사하고자 하는 걸 먼저 선택을 하시고요. 위에 보시면 복사를 할 거냐 이동을 할 거냐 나오는데, 명령을 직접 쓰셔도 돼요. 카피라고. 그리고 이동도 move라고 직접 치셔도 되는데, 제가 복사 클릭해서 기준점, 보통은 중앙점을 잡으시는 게 좋아요. 클릭해서 여러분들께서 다른 곳으로 갖다 놓으시면 이런 식으로 계속 복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멀티플 복사라는 개념이고요. ESC 누르시면은 그 복사가 종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이동해서 마찬가지로 기준점을 잡고 이렇게 이동하시면 특정 포인트로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여러분들께서 그 현재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10cm만큼 옮기고 싶다 그럴 경우엔 제가 클릭을 해서 이동이 있습니다. 이제 상대 좌표 개념인데요. 그래서 중앙점을 클릭해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직접 가시는 것도 괜찮지만, 골뱅이 쓰시고 오른쪽으로 갈 경우에는 제가 오른쪽으로 10cm만큼 옮기겠다 이렇게 해서 엔터 치시면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100만큼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형태로 상대 좌표 앞에 골뱅이를 써서 이동하시면 제가 클릭하는 그 포인트를 기준으로 상대 좌표 개념으로 옮길 수가 있고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이걸 기준으로 아래로 옮기고 싶다 그럴 때 이동, 가운데 포인트를 찍고 아래로 내리신 다음에 골뱅이 0,-100 이렇게 하시면 x, y거든요. 그러니까 아래로 그 마이너스 100만큼 이동시키라는 이런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보실 수 있는 게 로테이트, 회전인데요. 마찬가지로 클릭해서 요거 회전 혹은 로테이트라고 명령을 직접 치셔도 됩니다. 이번엔 직접 쳐볼까요? 네. 그럼 기준점을 잡으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기준점은 여기를 기준으로 직접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자유롭게 회전을 하실 수도 있고, 요 정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싶다, 아니면 이렇게 직접 회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 뭐 270도 회전을 시킨다거나, 네, 현재 상대적으로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선택을 해서 로테이트, 제가 기준점은 여기를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릴 때는 그냥 수치가 지금보다 90도 더 요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싶다 그럴 땐 90만 입력하셔도, 그 90 입력한 다음 엔터 치시면 이 기준으로 그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시키게 됩니다. 제가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한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회전을 여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께서 자유롭게 그냥 클릭하셔도 이렇게 회전이 되고요. 선택하신 상태에서 회전 클릭해서 90도 방향으로,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싶다 싶을 땐 그 양의 정수값을 입력하시면 되고, 그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싶다 싶을 땐 음수값을 입력하시면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도 가능합니다. 이제 해보실 게 옵셋이라는 개념입니다. 옵셋은요, 그 등간격으로 복사를 시켜줄 때 사용하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카피는 그냥 단순하게 복사하는 건데, 제가 선을 카피를 한번 해볼게요. 카피해서 어떤 걸 선택을 하고 엔터 친 다음에
여기를 이만큼 복사한다. 요거는 뭐 일반 선들은 카피하고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을 시킬 수 있는데, 이 옵셋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께서 그대로 이 특정 간격으로 모양 자체도 유지되면서 복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원을 한번 옵셋 시켜 볼게요. 이걸 클릭해서 옵셋 클릭하고 간격을 제가 이만큼 띄워보면 보시면 이제 확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만큼이 띄워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5만큼 띄운다거나 이런 형태로도 직접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5만큼 또 계속 옵셋을 시켜 주실 수도 있고, 얘 같은 경우도 옵셋을 위로 뭐 5만큼, 혹은 얘도 위로 10만큼 이런 형태로 그 옵셋을 시키실 수 있습니다. 이 옵셋의 가장 많이 쓰실 부분은 이 폴리라는 P라인이라는 개념인데요. 원래 라인은 제가 간단하게 삼각형을 한번 그려본다고 했을 때 이걸 옵셋을 시켜보면요, 옵셋을 10만큼 밖으로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 폴리는 제가 이렇게 똑같은 폴리라는 걸로 하게 되면 이게 하나의 선 도형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제가 옵셋으로 10만큼 바깥쪽으로 옵셋을 시켜보면 이렇게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복사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주로 그 건축 도면에서 벽체 그린다거나 이런 경우에 사용을 상당히 많이 하실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트림이라 그래서 선을 자르는 걸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라인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이 사각형을 기준으로 여기 쪽하고 이쪽을 정리를 좀 하고 싶어요. 선들을. 그러실 경우에 쓰실 수 있는 게 트림이라는 개념입니다. 트림은 기본적으로 이제 객체를 선택하거나 이 기준점을 선택하시는데, 그냥 여러 가지 정신 없을 땐 다 선택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을 날리고 싶다. 그럼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고, 또 이렇게 클릭하시면 필요 없는 라인들을 손쉽게 트림으로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보실 명령은 필렛. 필렛은 테두리를 둥그렇게 라운딩 해주는 기능입니다. 필렛을 제가 해서 그 반지름을 여러분들께서 R 입력해 가지고 제가 20만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하고 이쪽 선을 고르게 되면 이렇게 반지름이 20짜리 라운딩 처리를 시켜줍니다. 필렛의 재미있는 건 조금 전처럼 닫힌 선뿐만 아니라 한 번 더 엔터 치시면 마지막에 했던 명령을 그대로 쓰실 수 있는데,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 선도 필렛을 이용하시면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키실 수 있고요. 이걸 응용을 해서 보통 반지름을 0으로 해서 필렛을 두 선을 이런 식으로 필렛을 하시면 연장이 돼서 이렇게 딱 붙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해보실 명령은 extend. 간혹 도면 같은 걸 그리시다 보면 이렇게 선이 딱 그렸는데 이 선이 이 방향 그대로 여기까지 딱 닿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경우에 쓰실 수 있는 게 이제 extend라는 명령인데요. extend 해가지고 여기까지 연결을 시켜라. 얘를.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직접 선들을 extend 시켜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러라고 복사하는 걸 한번 해볼까요? 좌우로 대칭해서 복사하는 건데요. 제가 이 삼각형을 엔터 쳐가지고 요 정도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복사를 시키고 있다거나 그럴 경우에 쓰실 수 있는데, 원본 객체를 유지하실 수도 있고 뭐 없애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원본 객체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복사를 해서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제 전체 다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로 지워보고요. 원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을 하나 그리는데 반지름 40짜리 원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름은 80이 되는 거죠. 이제 이걸 배열이라는 걸 이용해 보겠는데, 최근 들어서 사용하는 배열들은 원본 하나를 그대로 레퍼런스해서 다중으로 이제 특정 패턴을 복사를 하는 방식인데, 객체를 그냥 완전히 따로따로 복사를 하실 경우에 어레이 클래식이라는 걸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선택을 하시고요. 엔터 치시고 가로로 4개, 세로로 3개를 쓰는데, 제가 이게 지름이 지금 아까 80으로 해놨기 때문에
간격은 제가 100, 네, 가로로 100, 세로로 80, 세로는 딱 붙이고 그 다음에 가로로는 이렇게 100 정도 띄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하시면 네, 요런 형태로 가로로는 반대로 행하고요를 제가 조금 바꿔서 설명드렸네요. 이렇게 간격 자체를 똑같이 여러분들께서 지정을 해서 복사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복사하시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는 어레이 클래식에서 원형 배열이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걸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그 특정 포인트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키셔가지고 뭐 8개면 8개 이런 형태로 직접 그 값을 주실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중심점을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어떤 포인트를 잡아 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 보시면 네, 이런 형태로 복사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면 치수를 그리는 방법을 좀 설명드릴게요. 디멘전인데요. DIM이라고 치셔가지고 그러기 위해선 사각형도 하나 그려가지고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했는데 요거에 치수를 그리고 싶다 그럴 땐 DIM 치셔가지고 엔터. 그 다음에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아래로 내리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시면 치수가 그려지는데 보시면 너무 적죠. 그럴 경우엔 dim 스케일이라 그래서 네, dim 스타일 요거 클릭을 하시면 이런 창이 열리게 되는데, 네, 여기서 수정 누르셔가지고 그 문자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치수 자체를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화면을 제가 축소해 놓은 상태라서 글씨가 좀 작아 보이는데, 이 상태에서도 좀 더 크게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OK 누르시면, 그리고 재지정을 꼭 하셔야, 네, 닫기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적용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확대를 좀 해서 보시면 크게 뭐 문제될 건 없죠. 그 다음에 딤으로 해서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치수를 주실 수도 있고요. 또 그 딤 치셔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치수를 여러분들께서 지정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이런 치수들은 아까 크로스 형태로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어떤 색상을 여러분들께서 그 다른 색상으로 그 적용을 한다거나 이러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색으로 여러분들께서 주신다거나, 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 하신다면 이제 인쇄를 하실 수도 있죠. 네, 여기서 이제 인쇄 클릭하셔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자 하는 형태로, 제가 297-210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용지에 맞추고 뭐 해가지고 프린트 하시면, 네, 이 자체를 여러분들께서 실제 프린터로 인쇄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CAD의 전체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빠르게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네, 좀 정신없긴 하죠. 제가 CAD를 써본 지가 한 25년 정도 된 상태에서 예전 기억을 조금씩 더듬으면서 쓰다 보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이 좀 예전 방식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클릭해서 직접 명령어 쓴다거나 이러지도 않고 클릭해서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